자, 제가 지금 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합성함수 그리는 거 할 줄 알아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하기도 했고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을. 그리고 합성함수를 그렇게 막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만에 하나 도저히 문제가 안 보이고 합성함수를 그려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합성함수를 그리면은 그릴 줄 알면 합성함수의 개요를 그래프 개요를 좀 알고 나면은 문제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함수가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합성함수를 만들거나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뭐 안 가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보고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배워가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36번 문제 그대로 가서 기억 볼게요. fx 플러스 gx 이 함수를 보시면은 이것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fx 함수가 이런 모양이고 gx 함수가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두 개를 더했죠. 근데 사실 더한 함수는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더했을 때 개형을 보기보다는 뺐을 때 개형을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fx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 수 있죠. 마이너스 fx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여기가 마침 둘 다 1이네요. 1이고 여기 2구나. 2. 자 그거를 이제 gx 그래프 개형 위에다가 좀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만 확인해 보겠다 정도니까 저 교점이 어딘지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gx에서 fx를 빼줬죠. 그러니까 여기 교점 정도에 이렇게 점선 그어주고, 교점일 땐 0이겠죠. 0. 그래서 여기 0.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두 교점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가 더 크니까 gx가 더 작으니까 음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gx가 더 커지고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여기서 무한대로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gx는 0으로 수렴하지만 fx가 이렇게 계속 작아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기울기가 1이 넘어버려서 그런데 이런 모양, 1보다 좀 작은 상태였다가 1보다 작았다가 점점 1로 기울기가 1로 근사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 gx가 더 작죠? 훨씬 작죠?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서 거의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졌다가 여기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0 되는 부분이 없겠죠? 가졌다가 다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기울기가 1로 근사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니은 fx, gx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gx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fx 겉함수를 위에다가 그려주고 제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게 익숙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만약에 좀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여기가 이거고 이건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속함수 함수를 옆으로 눕힙니다. 눕혀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뭐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로 그리는 함수에서 이 x축의 이 위치는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된다 라는 거를 좀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x가 0부터 지금 연속인 부분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무한대로 가게 되죠.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값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일 때 양의 무한대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0이라는 거는 사실 원점 여기는 좀 그래도 특이한 지점이니까 x에다 0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그 절편 정도는 표시를 해줍니다. 0 넣으면은 여기 1이죠. 1일 때 쭉 올려서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점점 0에 가까워지네. 0의 우극한으로 가까워지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네. 그러면은 여기 점근선 마이너스 2가 그어지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의 우극한 부분에서는 1의 좌극한 부분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는 그 x축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때 fx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리고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밑에 gx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gx는 점점 0으로 가까워지죠. 0으로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점근선에서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사실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함수가 지금 1차 함수하고 1차 유리함수 이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니라서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대입해서 풀면 그냥 사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죠. 이 gx를 마이너스 2만큼 내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그래프의 개형을 비교해 가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심심한데 해보고 싶다 하면 틈날 때 그냥 종종 해보시면 한두 번 해보시면은 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한 함수도 그릴 수가 있고 합성함수를 한 것도 그릴 수가 있고 곱한 함수도 어느 정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고 곱한 함수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사실 곱한 것보다 합성함수가 더 그래프 개형 추측하기 어려워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2번 끝내고 36번 끝내고 자,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넘겨보세요. 10번. 자, 사이값 정리를 보시면은 자, 이것도 조건이 나와 있죠. 닫힌 구간 A, B고 거기서 연속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은 사이값 정리에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조건만 중요하고 닫힌 구간 A, B 그리고 연속이다.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를 갖냐면은 이게 각 양 끝값이죠. 양 끝값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떤 값이라도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사이값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FB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두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이럴 때는 A, B 사이에 F의 값을 0을 만족하는 C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뭐 이게 A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겠죠. 작게 되면 FB의 값이 0보다 크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말이 거기 적혀 있는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입니다. 곱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 둘 중 하나가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표현도 이제 종종 보게 될 건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다 라고 쓰면은 그 말 자체가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값의 부호가 다르게 되면은 그 사이 값에는 실근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f의 값이 0보다 커요. 이쯤 존재해요. 그리고 fb의 값이 이쯤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간 내에서 fx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어져야 할 테니까 간략하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C에 해당하는 실근 이 지점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근이 3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실근이 가능한 개수는 이게 무한정 많기 때문에 최소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우선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에서 얘기가 돼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열린 구간이 돼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똑같이 FA와 FB가 부호가 다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런 그림이 발생할 수도 있죠. FA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FB는 여기 있고 이런 경우에 A 구간하고 B 구간에서 열린 구간이면 열린 구간 A, B에서는 연속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FA와 FB의 부호가 달라요. 하지만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보시면 여기 는이 없죠.
는이 없는 이유도 만약에 는이 붙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A하고 B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건데 A일 때 실근이 돼버리고 두 개 곱해 여기 이거 이쪽 정확히는 여기에 는이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A일 때 실근이 돼버리고 A하고 B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는도 붙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이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기 는도 없어야 되고 구간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거기서 연속이어야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fx가 0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fx가 0일 때. 근데 거기 보시면은 위에 참고해서 보시면은 fx가 k 값을 가질 때가 나와 있죠. fx가 k 값을 갖는 x가 적어도 한 개를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거기 어떻게 적혀있냐? 뭐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르고 FA와 FB 사이의 이면값 K에 대해서 뭐 이렇다. 그러니까 FB하고 FA가 각각 K보다 크거나 하나는 K보다 크고 하나는 K보다 작은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명확한 식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시면은 fx가 0인 그 x값을 가질 조건으로 대다수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를 살짝 꼬아내면은 fx가 k값을 가질 x값이 존재하는가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k값을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식이 그 는, 좌변, 우변 다 있고 는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하기 좀 애매하다 하면은 다 좌변을 몰아주면 됩니다. fx 마이너스 k는 0. 그리고 이게 그냥 새로운 함수 아까부터 계속 해오는 거 있죠? 새로운 함수로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hx는 0이다. hx가 0인 실근을 갖는 x값이 하나도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저기서 똑같이 이 다음에 h, a 곱하기 h, b가 0보다 작다. 이 식을 이용하면은 또 이것도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적분 부분에서는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기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극대 극소 들어가게 되면 할 건데 반대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f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멀쩡한 당함수에 미지수 붙여버리는 뭐 x제곱 플러스 2x인데 갑자기 플러스 k 이렇게 미지수 붙여버리면은 x제곱 플러스 2x까지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k가 붙는 순간 k에 따라서 값이 바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k를 우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에서 살펴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변에 있는 거를 모두 우변에 있는 걸 모두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좌변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우변으로 넘겨서 문제를 살펴보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미적분은 식을 계속 다양하게 자기가 풀기 편하게끔 변주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였고 개념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게 별게 없죠. 식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 한 줄이잖아요. 저 조건 만족할 때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다 라는 식 한 줄인데 과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 루트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물어봤죠. 이거는 그냥 그 선지에 있는 그 구간을 다 대입해 보면 됩니다. 우선 이 방정식 자체가 1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1차 함수니까 직선이 이거 직선이 아니구나. 루트가 x까지 씌워져 있구나.
그럼 이거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 어쨌든 무리함수라는 거의 특징 자체가 이게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수, 이렇게 쭉 증가만 하든지 쭉 감소만 하든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근이 하나 존재하려면은 양 끝값에서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다 대입해보면 돼요. 1번 대입해보면은 이 식에다 0 대입해보면 x는 0 대입해보면은 0, 뭐야 이거. y가 아니었는데. 자, 잘못 봤네요 제가. y는 루트 3x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게 0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0의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0 대입해보면은 이거 fx라고 치면은 f0은 마이너스 5, f1은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에 나타내보면은 0일 때 마이너스 5, f1일 때 어떤 양수인 값, 무리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연속이니까 그거 쓸 때 중간에 적어도 하나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닫힌 구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인데 왜 되느냐? 지금 연속이니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연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 구간 밖에서도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 실근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면은 열린 구간에서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7번은 이게 1번부터 답이 나와버려서 그냥 나머지 다 넣어보면은 다 이게 양수가 나올 겁니다. 다 양수가 나와버려서 실근, 거기서는 이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고. 자, 다음에 3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이게 열린 구간 1,4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해라 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이긴 하지만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라 했으니까 fx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열린 1에서부터 1,4니까 f1 곱하기 f4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 4 플러스 k, 이게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면 되니까 k는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의 범위는 아니다, 8이었나? 4, 46 8이구나. 마이너스 8.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범위를 가지니까 답은 이렇게 2번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 그냥 그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고, 다음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아까 이렇게 좌변에 미지수가, 그 일반적인 당함수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당함수와 미지수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미지수가 우변으로 옮겨주면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음같이 볼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보고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려볼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k,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라는 y는
지금 이게 y는 이거고 이제 y는 마이너스 k를 그려볼 건데 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k가 만나게 되면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존재할 때는 실근을 갖지 않는 거고 여기에 존재할 때는 실근을 하나 갖는 거고 이 이상 이쯤 존재하게 되면은 이때는 실근을 두 점에서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는 이 값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 x값 1일 거고 y값 마이너스 1일 거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자 만약에 다른 조건 추가 조건이 없으면 여기서 끝인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열린 구간 1,4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라고 했으니까 구간이 1, 열린 구간 1,4 이 지점이니까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선 여기가 지금 정의되지 않는 상태니까 구간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자 4를 넣었을 때 여기의 값이 8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플러스 8보다 작아야 한다. 오 이거 k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번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39번을 혹시 답이 나왔나요? 자, 답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대충 어떤 느낌으로 풀면 되는지 알겠죠? 이것도 fx는 이거다 라고 봤을 때 f0 곱하기 f3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f0을 보면은 k-3 곱하기 f3을 보면은 9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3 마이너스 9.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는 11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정수 K의 개수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fx가 0일 때가 아니라 f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이거를 뭐 gx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봐도 되고, 그냥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fx-2로 볼게요. fx-2로 보면은 지금 1과 3 사이라고 주어져 있고, f1일 때 a, f3일 때 a-4라고 주어졌으니까 f1 마이너스 2 곱하기 f3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걸 만족시키면 되겠죠.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f1일 때 a, f3일 때 a-4 그러니까 이거 a-6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6, 2, 4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죠. 그러니까 a는 3, 4, 5 이렇게 되고, 다 더하면 12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 4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4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계속 쓰는 건 똑같아요. 사이값 정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건데,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보시면은 f-1은 1, f0은 2, f1은 3, f2는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x제곱 fx-1은 2x다 라고 나와있죠. 적어도 n개.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좌변 우변에 다 EX가 있네요. 다 넘겨줍니다. 그냥 이거 EX 넘겨줘요. 그럼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게요. GX는 X제곱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이게 는 0. 그래야 되니까 이제 각각 주어진 게 지금 x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주어졌어요. 그럼 각각 g 마이너스 1, g 0, g 1, g 2의 값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보면은 뭐 나오니? 이때 2 나오고, 이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오고,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0 사이에서 이 지점에서 실근 하나 존재할 거고, 이 사이 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미 0이니까 여기서 실근 하나 존재할 거고, 이 사이에서도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실근은 적어도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 2,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0, 3일 때 2일 때 3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값 정리할 때 그래프 개형은 최대한 간단한 그래프 개형으로 그냥 직선 찍찍 그어주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4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연속 함수일 때 fx는 0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인도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기억 보시면은 fa fb가 0이다. 그리고 a, b에서 방정식 fx는 0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fx가 연속함수니까 열린 구간이어도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니까 간략하게 그래프 개형 그려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근 하나 갖는다 라는 거고 자, 니은 봅시다. 둘 다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실근을 아까 얘기했을 때 0보다 작아야지만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고 했는데 0보다 크다면은 장담을 못할 뿐이지 실근을 안 갖는다는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근을 반드시 갖는다도 틀렸지만 실근을 갖지 않는다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을 보시면은 이거는 f a 곱하기 f b는 0이다.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뭐 틀렸죠. 왜냐면 열린 구간이니까. 이게 닫힌 구간이 있으면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게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닫힌 구간 A, B였으면은 X는 A, X는 B에서 각각 실근을 가질 테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지만 지금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거고 자, 43번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함수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들고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저게 y축 대칭함수라고 했어요. y축 대칭함수고 그 미적분 파트에서 되게 이제 자주 좀 어려운 문제에서 보게 될 형태의 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함수라고도 하죠. 우함수 아니면은 뭐 대칭함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y축 대칭한다는 특징을 갖고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1과 3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뭐 1을 이쯤 두고 1, 3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근을 갖고 4와 5 사이에서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4, 5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도 하나의 실근을 이렇게 갖고 근데 y축 대칭 함수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질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실근을 반드시 갖게 된다. 그래서 답은 4개다. 자, 그 다음에 대칭함수 했으니까 선대칭함수 이거 점대칭 뒤에 있다? 아니네, 안 가져왔네. y축 대칭했으니까 이제 x는 2 대칭함수를 볼게요. 보시면 저거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fx는 f-x 해가지고 y축 대칭인데 그 밑에 44번 문제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도 대칭함수예요. 만약에 이게 무슨 함수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직접 대입해 보면 돼요. 이걸 보고 x에다가 일단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3 넣어보고 그러니까 넣고 하나씩 대충 찍어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개형의 함수겠다 라고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x는 2 대칭 함수인데 보시면은 x0 곱하기 x1은 0보다 작다. x0 곱하기 x1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에 실리건 하나 존재할 거고 그리고 f2, f3, f2, f3 도 0보다 작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3 사이에 하나 존재할 거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니다, 좀 다시 그리겠다. 이렇게 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양도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x는 2 대칭 함수니까 2에서부터 여기 1에서부터 2까지와 2에서부터 3까지가 서로 대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집니다. 여기도 사실 같아야 돼요. 대칭이니까 그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서 실근 하나 갖게 될 거고 여기도 이거와 여기 3부터 4까지가 대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같다 해서 여기도 실근을 가질 거고 그래서 이것도 총 4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함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문제였고 그 문제 자체가 막 대칭인 것만 알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45번 생각보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빠듯하게 해서 끝냈네. 자, 이거는 이제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가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내신에서 나와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룰 것 같진 않아서 한 문제 정도 가져와 봤고 이것도 결국에는 활용 문제의 특징이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석을 할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그게 더 관건이죠. 문제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쓰이는 식들은
이미 앞에서 써왔던 것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보시면은 어느 버스가 A 정류장 출발해서 B에서 멈췄대요. 그리고 C 다시 출발해서 C에 도착했대요. 근데 둘 다 최고 속력이 70km/h까지 찍었다. 근데 그때 40km/h는 몇 번 찍었냐? 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딱 보고 뭔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멈췄다. 정류장에서 멈췄다. 정류장에서 출발했다. 그게 키포인트죠. 그게 속도가 0일 때니까. 자, 이거를 좀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Y축을 속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X축을 정류장. 원점을 A라고 보고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봤을 때 A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70km/h까지 도달해요. 쭉 출발해요. 도달했다가 B에 멈춰야죠. 속도가 0으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출발해서 B에서 속도가 0 해서 좀 출발해가지고 70을 찍어요. 그리고 C에서 멈춥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그때 40km/h는 적어도 4군데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값 정리해서 그래프는 최대한 단순하게 직선을 그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최소 4번을 지나는 거지 이게 그래프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죠. 70 갔다가 40 찍었다가 70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40 찍었다 이렇게 하다가 B에 도착해서 뭐 40km/h에 6번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 그래프의 개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혹여라도 막 시험 문제 풀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뭐 자연스럽게 꼬불꼬불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다가 꼬여버리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직선을 찍찍 긋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 문제 다 끝냈고요. 자, 아까 나눠드린 거는 다음 주부터 나갈 문제지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 유형 연습 문제 다 풀어 오시는 거고 그리고 그 개념 문제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나간 것들 그것들 만약에 이해 안 됐으면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으면 혼자서도 공부 다시 해 보셔야 돼요. 거기 있는 문제들도 결국 다 풀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수업 시간 했으니까 끝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